아직도 시험 답안 쓸 때 외운 걸 기억해서 쓰세요? 그거 안 됩니다. 좋은 점수 안 나와요. 글의 순서나 문장 신경 안 쓰고 그냥 정신없이 쓰고 나온다고요? 그것도 안 됩니다. 시험 준비를 충분히 했다고 전제하고요. 그 내용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쓸지에 대해서 이 영상에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양괄식 쓰기, 키워드 메모해두고 쓰기, 단문 위주로 쓰기.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이 세 가지를 지켜서 자신의 언어로 쓰셔야 A뿔을 받을 수 있답니다. 끝까지 보시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좋은 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시험을 보려니까 잘 쓸 수 있을지가 너무 걱정이 많으시다고요? 이거 사실은요, 원칙이랄까, 교수나 글 쓰는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답지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모르시기 때문에 공부는 되게 많이 하고도 좋은 답지를 못 쓰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답지 쓰는 방법 세 가지를 하나하나 상세하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요, 답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은 본질 핵심은 이런 것이고 이러이러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답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본질과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책상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 잠깐, 책상이 아니라 의자입니다, 교수님. 그건 앉아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든 도구로 다리, 앉는 바닥, 등받침, 팔걸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하는 거죠. 앞에 것이 본질이고요, 뒤에 것이 형상입니다. 금방 아시겠죠? 자, 보편적 복지 해볼까요? 보편적 복지가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요, 그건 제한된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복지 방식이다, 이거 본질이죠. 보편적 복지는 그 지향, 성격, 장단점 등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지향은 어쩌고, 성격은 어쩌고, 장단점은 어쩌고, 이렇게 그 구성에 대해서 이어서 답을 하는 거예요. 또 무엇을 비교하라고 하면요, 마찬가지로 무엇과 무엇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본질을 말한 다음에요, 이것은 무슨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 무슨 측면에서는 이거는 어쩌고 저거는 어쩌고, 무슨 측면에서는 이거는 어쩌고 저거는 어쩌고, 이렇게 답을 하면 되잖아요. 이 대답의 방식을 먼저 머리에 넣으셔야 됩니다. 이게 몸에, 머리에, 피부에 익으면요, 내용을 아는 경우는 무조건 아주 깔끔하게 잘 답을 하실 수 있게 돼요. 이거 꼭 익히시고요, 자주 연습을 해보시면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걸 전제로 해서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답을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양괄식 쓰기. 둘째, 키워드 메모해두고 쓰기. 셋째, 단문 위주로 쓰기가 그것인데요. 자, 하나씩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답을 쓸 때는요, 가능한 한 양괄식으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선별적 복지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요, 선별적 복지의 본질 핵심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쓰고요, 답의 마지막에다가 다시 본질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인 내용을 한번 더 쓰는 거예요. 이걸 양괄식이라고 해요. 보편적 복지는 어떤 조건 등으로 제한된 사람에게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복지 방식을 말한다 하고 핵심을 먼저 쓴 다음에요, 보편적 복지는 그 지향, 성격, 장단점의 측면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그 구성의 내용을 쓴 다음에 마지막에다가 한 번 더 따라서 보편적 복지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을 핵심 가치이자 적극적인 권리로 보고 복지를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국가 존재의 가장 본질적 이유로 보는 관점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멋지죠? 뭐 이런 식으로 양괄식을 쓰시는 거예요. 답을 양괄식으로 쓰면요, 답을 쓰는 사람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수들은 아하, 이 학생이 참 잘 이해하고 있구나 하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가 메모하기인데요, 앞서 말한 대로요, 양괄식을 고려하면서 쓸 내용을 우선 메모지에 메모를 해두는 겁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혹은 생각을 그냥 계속 하면서 답을 쓰는 것보다요, 메모를 해두면 훨씬 답이 논리정연하게 그렇게 나온답니다. 자, 문제를 읽었어요. 그러면 양괄식을 고려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하고 답지 말고 연습장에다 메모를 해두는 거예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논술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치자고요. 먼저 양 입장을 간단히
그리고 마지막에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쓰면서 강조를 하는 거로 하고 그 사이에다가 지향, 성격, 장단점의 세 가지 측면에서 두 입장을 비교해서 써야지. 좋아. 자, 그럼 메모. 보편적 복지, 국민, 선별적 복지, 일부 국민, 특히 경제적 측면 고려해서 선별. 이 두 입장은 지향, 성격, 장단점의 측면에서 서로 비교. 지향, 보편은 사회민주주의, 세금 높고 분배 굿. 선별은 시장 논리 유지, 세금 낮고 분배 배드지. 그다음에 성격은 보편은 비용이 높고 효율성이 낮고 형평성이 높고, 선별은 비용이 낮고 효율이 높고 형평성 낮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따라서 보편은 자본주의 문제점 보완, 적정인 국가 개입, 공공선의 실현. 오케이. 선별은 작은 정부론 실현, 시장 경제의 민주성 강화 대신 계층적 갭 확대. 나는 국가의 경제 수준에 따라서 선택. GDP 높으면 적적 복지, 보편적 복지. 뭐 이런 식으로 메모를 쭉 먼저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이제 쭉쭉 써내려가는 거죠. 이런 방법이요, 아는 것을 총동원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답을 쓰는 방법이랍니다. 메모하지 않고 쓰면요, 이 정도의 체계가 안 나와요.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위에 제가 든 예 정도라면요, 빨리 메모하면 2, 3분, 많이 해도 5분 이내로 메모가 가능해요. 시간 잡아먹는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적극적으로 이 방법을 써보시기를 권합니다. 세 번째가 단문 위주로 글을 쓰는 건데요, 이건 일종의 습관 같은 거랍니다. 좀 연습하면요, 여러분들 이것도 비교적 빨리 익숙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편적 복지는 제한된 사람에게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복지 집행 방식으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이를 재원으로 해서 국가가 분배 정의를 실현하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형태의 복지 체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쓰면요, 이거 복문이죠? 엄청 길잖아요. 만연체에 해당해요. 가능하면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보편적 복지는 제한된 사람에게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복지 집행 방식이 있다. 끊고, 보편적 복지는 국가가 세수를 높여 이를 재원으로 해서 분배 정의의 실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형태의 복지 체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끊고 나눠서 쓰라는 거예요. 한 문장에는 한 가지 얘기만 쓰라는 겁니다. 정리해보죠. 자, 어떻게 답을 쓰라고요? 양괄식으로 쓸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메모를 먼저 한 다음에 그걸 보고 가능하면 단문으로 쭉쭉쭉쭉 써내려간다, 이거죠. 아시겠죠? 자, 이건 연습을 요합니다. 제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준비하는 요령이라는 영상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준비 과정에서 꼭 미리 문제를 내보고 쓰는 연습을 2번 이상 해보셔야 합니다. 이때도 물론 메모해두고 쓰셔야 하는 거죠. 똑같죠. 실전하고 똑같이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쭉쭉쭉 시험 때 써내려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고, 저는 글 자체를 잘 못 써요, 이러신 분들이 또 계시죠. 그때는요, 제가 연습 방법 이거를 꼭 권하고 싶어요. 베껴쓰기 연습입니다. 이 베껴쓰기 연습을 해보시면요, 꽤 금방 좋아져요. 문장이 좋은 논문을 한 편을 골라두세요. 그리고 하루에 2문단 정도만 매일, 안 되면 생각날 때마다 자주 베껴쓰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렇게 옆을 보고 이렇게 베껴쓰면 완전 도루묵입니다. 옆을 보고 문장의 키워드와 문장의 어투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자기가 기억난 방식대로 베껴쓰기를 하는 거예요. 손으로 쓰셔도 되고 노트북으로 연습을 해보셔도 됩니다. 논문에서 눈을 떼고 노트북 화면만 보고 아니면 쓰는 종이 연습장만 보고 그렇게 베껴쓰기를 해야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효과적인 연습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베껴쓰기 연습을 하시면요, 그 문장과 비슷한 톤의 문장을 자신이 자꾸 쓰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끝으로 시간 배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시험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 배분의 실패예요. 문제를 처음 받으시면요, 문제에다가 시간대를 먼저 적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별로 그 시간 내에 메모와 글쓰기를 마치셔야 돼요. 허고 시간이 오버되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과감하게 생략해 가면서 그 문제의 답을 빨리 쓰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가 골고루 어느 정도 수준으로 쓰여져야 교수님들이 높은 평가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워서 답을 쓴다고요? 아닙니다. 이해해둔 상태에서 키워드로 메모를 하고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자기식 글로, 그것도 단문으로 답을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A뿔도 받으시고요, 시험 준비 그리고 시험장에서의 답을 써내려가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지식을 머리에, 몸에,
피부에 쌓아두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시험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힘든 시기죠. 힘든 시기는 비상하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힘내시고요.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빠른 속도로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끝나서 시험을 보실 때는요, 자신을 믿으세요. 머리에 떠오르는 것을 자기식으로 쭉쭉 써내려가는 경험을 이번 시험에서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보는 법에 대해서 다른 좋은 요령을 갖고 계시거나 저의 이야기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분들은 꼭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정성스러운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파이팅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